9가 가을이거든요. 요 9월을 개추라 그래요. 이 저기 그 8월을 중추라 그러고, 그리고 7월을 초추라 그래요. 초추, 또는 저기 그 이 중추, 또 그 개추. 7, 8, 9월 저 개라고 그거예요. 그 주도원, 상나라 말렵에 이르러, 상나라 끝무렵에 이르러 주도원, 그 주왕의 도읍이다. 이 저기 이 태용위 삼국의 땅이 상나라 말기에 이르러 주임금의 그 도읍이었다. 그러니까 상나라 그 은나라 말. 자, 무왕극상, 주나라의 무왕이 그 문왕의 아들이죠. 주나라의 무왕이 상을 정벌하고 분자 주성 조가 나누기를 그 저기 주의 성, 주임금의 성, 요 주임금이죠. 상나라의 마지막 주임금의 성이 조가인데, 그 주임금이 그 마지막에 그 조가로 조가라는 땅으로, 조가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그 주의 성이 조가에 있는 수의 저 성을 나누었다는 얘기예요. 이제 주의 성을 나누어서 그 조가의 북쪽을 폐라 이루고, 조가, 그러니까 그 상나라의 주왕의 저기 도읍, 그 도읍의 북쪽을 폐라 이루고, 남쪽을 용이라 이루고, 동쪽을 위라고 이르렀다. 위라고 했다. 동쪽을. 그러니까 이 저기 조가라는 그 주왕의 도성을 주나라의 그 자치 이제 그 땅을 저기 셋으로 나눠 가지고, 북쪽은 폐 땅이고 남쪽은 용이라 하고 그 동쪽을 위라고 했는데, 여기서 제후를 봉했어요. 제후를 봉했는데, 폐용은 불상기 시봉, 처음에 이 봉해진 것이 자세하지 않아요. 이 폐와 용 땅에 그 제후를 처음에 봉한 사람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위나라는 무왕의 제 강숙지국이야. 무왕의 아우 강숙의 나라가 되었다. 윗땅은 이제 조가를 셋으로 나눠서 요 윗땅은 그 무왕의 아우 강숙의 나라가 되었다. 조가 고성이 조가의 옛 성터가, 조가의 도읍이 제금 위주 위현서. 자, 지금 저기 중국 땅에 위주 위현 서쪽에 있는데, 위주 위현 서쪽인데 이른바 말하는 은허다. 자, 이 저기 상나라는 저기 그 후대에 또 은나라라고도 칭했어요. 은나라라고도 말했어요. 상나라는 그 탕임금이 개국을 했죠. 탕임금이 개국을 했죠. 그 탕임금은
탕임금은 동이족이라고 했죠. 동이족이라 그래서 우리 저기 그 고대의 우리 민족이었지. 그 뭐 굳이 이 탕임금을 저기 그 우리나라 저기 저기 저거였다, 우리나라 저기 그 영역이었다라고 저기 그 말할 수는 없어요. 틀림없이 중국으로 갔고, 중국에서 저기 활동을 해서 중화족으로 동화가 됐기 때문에, 그 동화가 됐다는 그 사실은 우리 저기 그 우리 국세가 그 변방으로 치우쳐서 약해졌다는 얘기죠. 우리 국세는 저기 그 만주 지역이었는데, 우리 저기 그 활동 영역은 만주 지역인데, 이 탕왕이 저기 그 중국 땅에서 그 활동을 하고, 그리고 탕왕의 후손들이 또 저기 그 송나라라 그랬죠. 송나라 저기 그를 저기 송나라에 살았으니까 공자가 송나라의 후손이라 그랬죠. 공자가. 그래서 이 저기 탕임금 송의 저기 그 공자, 이제 노나라, 이 지역이 거의 전부 다 우리 저기 동이족의 활동 영역이었어요. 그래서 저기 우리 동이족이 중국 문화에 기여를 했다는 얘기지. 그때 탕임금 공자가 동이족이어서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실익이 없어요. 그 동이족이라면은 틀림없이 우리 조상인 건 맞죠. 그런데 그 이미 중국 땅에 동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동이족이라고 그러는 그런 저기 그 의미는 저기 없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러나 중국이 뭐 동북공정이니 어쩌고 그러고 저기 그 자기네 중화민족이 대단하느니 뭐 이런 저기 그리고 그 변방에 뭐 그 우리뿐만 아니라 몽고, 저기 베트남, 그 버마, 뭐 태국 이런 나라들을 저기 우습게 생각하고, 저쪽에 티베트 뭐 이쪽을 다 저기 뭐 변방에 저기 그 오랑캐, 미개민족 뭐 이런 식으로 칭하는 거는 거기서부터 나온 발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규탄하는 거지. 우리 저기 잃어버린 저기 뭐 우리 조상이다 뭐 그런 점에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지, 그거는 사실이라는 얘기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죠. 그 얘기입니다. 또 저기 다른 데로 또 새 갔네요. 그래서 조가를 은어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네요. 이 은어라는 거는 1940년인가 뭐 요때에 은어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. 발굴이 됐어요. 은어 유적이 발견이 되고 발굴이 됐어요. 그래서 은어가 주나라 저기 마지막 왕 주왕의 수도 조가였다는 사실이에요. 조가. 그 땅에 지금 현재는 여기 또 나옵니다. 패와 용은 지, 귀, 입, 위. 이미 그 땅이 위나라의 위나라에 영입되었다. 그 땅이 이미 위나라에 영입되었다. 그러니까 시경을 쓸 무렵, 이때가 BC 500년인데 BC 500년 넘어서 600년 되겠죠. 서경이 이제 기록에 의해서 저거 할 것 같으면은. 근데 이 사실 시경도 이제 한대 초에 완성이 되었다는 설도 있어요. 그러나 그것도 불확실한 거니까 사마천의 사기나 그 위에 그 전에 나온 그런 책들에 근거를 해서 우리는 공자 말기에 이게 완성이 된 걸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은 일단 더 신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위나라에 땅이 영입됐는데
그러니까 이 그 위나라가 차지를 했는데 기시 그 시가 개 위사 위나라의 일들이 모두 되는 것이다. 모두 되는 것이다. 그 이 시들이 다 위나라의 일로 시가 만들어졌다. 위는 만들어졌다는 말도 돼요. 근데 위나라의 일로 하여금 저기 되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유계기고국지명 유는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저기 그 말 있는데 저기 저기 중점을 두고 해석한 게 맞아요. 개 매달았다 기고국 옛나라의 이름으로 이제 붙여놓은 것이 옛날의 이름에 붙여놓은 것이 불가효야. 이해할 수가 없다. 이해할 수가 없다. 이제 요 당시 이미 저기 위나라의 패땅 저기 용땅이 위나라에 다 이제 영입이 됐는데 그때 왜 저기 옛날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기 시를 분류를 해놨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. 불가효. 이 차하 13국 개위 변풍야.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 이 변풍이라 그러는 이유는 이제 정풍에 대한 변풍을 저기 말한 거예요. 정풍은 주남 소남. 이 주남은 저기 주공이 많이 저기 조술한 흔적이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이 주남이 예약을 했다 그랬죠. 거기에 일환으로 주공이 했다는 설도 많이 있고 이 소공의 저기 소남도 이 저기 이 소공이 외교적인 일에 힘쓰고 주나라를 저기 건국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주공과 이 소공의 이제 체지였던 주남과 소남의 땅에서 생긴 가요를 정풍이라 그러고 나머지 제후국 시경에는 13 저기 나라에 대한 국풍이 실려 있어요. 그것을 변풍이라 그런다 그 얘기죠. 자, 요 정도면은 저기 이 패용위에 대한 설명은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야지. 자, 위풍 기욱시요. 위풍 기욱은 이제 기는 강 이름이에요. 기는 강 이름이고 이 우건 저기 이 물굽이 이렇게 이제 우라 그랬거든요. 우라 그래서 요건 저기 모퉁이란 얘기예요. 모퉁이. 그러니까 기강의 모퉁이라는 얘기거든요. 원래 강물이 이렇게 휘돌아치면은 땅을 긁어서 벼랑 같은 게 생기죠. 그리고 이 욱이라는 말이 벼랑이라는 얘기인데 원래 벼랑 저기 물이 깎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절벽처럼 생긴 거 벼랑 그것을 말하는 건데 벼랑에 있는 물고비 같은 걸 얘기해요. 물고비. 이게 저기 원래 오자인데 구석 오자고 그리고 또 저기 따뜻할 욱자고 그런 자인데 요 저기 구석 이제 요 우를 써서 벼랑이라는
벼랑을 뜻하니까 여기서 그 천피기욱 녹죽의 천피 볼첨 피는 저희 차는 이곳 피는 저예요. 차는 이쪽 피는 저쪽. 차는 내 가까이 피는 내서 좀 떨어진 저쪽. 그래서 천피기욱 저 기강 기수의 벼랑을 보라. 저 기수의 보랑을 저 기수의 저 벼랑을 보라는 얘기거든요. 근데 이 벼랑에는 저기 물구비가 있어요. 벼랑 이제 물구비 이 벼랑에 그 물이 이렇게 돌아내려가는 데는 이제 땅이 깎여서 생긴 벼랑을 말을 해요. 천피기욱 녹죽의 그 벼랑 위에 푸른 대나무가 의인은 저 이 대나무가 이제 그 새순이 나서 무성하게 이렇게 저기 그 깔린 거예요. 그러니까 요 대나무는 그 뭐 큰 대나무가 아니라 중간 저기 그 크기의 대나무겠죠. 너무 작은 대나무도 아니고. 그래서 저 푸른 대나무 순 무성하여 아름답게도 우거졌네. 저 푸른 대나무 순 무성하여 아름답게도 우거졌네. 봄이란 얘기죠. 봄. 자, 천피기욱 녹죽의 유비군자 비는 이제 문천할 비자예요. 비는 문천할 비자인데 요거는 요게 안일비인데 안일비는 저기 반대로 요 문자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요 문은 원래 문체거든요. 문체라는 거는 저기 왜 그 이 문인데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무늬가 있어서 두드러지게 저기 그 보이는 거 그런 문체요. 그래서 그 군자는 덕을 갖춘 사람이죠. 자, 덕을 갖춘 군자가 문체가 있구나. 근데 여기는 유자가 없어도 그 문체 있는 군자라는 얘기예요. 그 필요 없는 말을 접두사라 그러거든요. 그 접두사는 그 해석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고요. 그래서 유비군자라는 말은 그 문체라는 군자, 그 어여쁘신 군자, 늠름하신 군자, 유비군자는 그 뜻이거든요. 그렇다면 유비군자는 요조숙녀에 반대되는 개념이죠. 요조숙녀를 요염한 숙녀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저기 큰일 납니다. 자, 유비군자. 그래서 그 어여쁘신 문체나는 우리님은 또는 저기 늠름하여 이 저기 그 광채나는 우리님은 자 늠름한 거를 그 어여쁘다 그랬어요. 그거는 사람이 그 형체를 갖추면은 그거 얘기할 필요 없네. 그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은 그 저기 좀 덜 생겨도 그 잘생긴 것처럼 보이죠. 그래서 그 저기 그게 문체라는 거예요. 유비군자예요.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게 어여쁘신 거고요. 어여쁘신 우리님은 그러니까 유비군자라고 할 때는 그 유비군자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죠, 그죠? 그럴 때는 우리님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죠. 유비군자 여절여차 여탁여마 자, 이 여절여차는 이 골각 이 뼈나 이제 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. 골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. 여절여차는 그러니까 골각이라면은 그 뼈나
뿔로 저기 왜 조각 많이 하지 왜요? 그 여절여차 그걸 저기 그 자르고 다듬는 게 차예요. 이 차는 그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. 이 다듬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저기 그 이 헛뿌리 같은 게 있으면 그 저기 그 다듬지요. 그거를 저기 차라 그래요. 그 저기 여절 자르고 다듬듯. 그러니까 이 뿌리나 저기 그 이제 뼈대를 자르고 다듬고 그리고 여마 탁은 이 쪼는 거예요. 쪼는 거. 그 여탁 여마 쪼고 그리고 갈고 이건 저기 그 돌이나 옥에 대한 얘기예요. 돌과 옥을 자 갈고 다듬듯 그 여절여차 여탁 여마는 이제 그 학문을 닦는 사람이 이렇게 저기 그 조각을 하듯이 또는 저기 이 돌을 다듬듯이 그렇게 저기 그 공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. 그것을 여절여차 여탁여마라 그랬어요. 슬해 한해 혁해 혼해. 이 슬해는 저기 이 비파슬이죠. 비파슬. 그 비파가 그 소리로 저기 그 감동을 주죠. 비파가 소리로 감동을 주니까 그것이 저기 이제 감동을 주니까 이제 그 늠름하고 씩씩해 보이는 군자의 모습을 칭찬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저기 한해는 저기 이렇게 관대한 모양, 주인은 관대한 모양이라고 그랬어요. 한해는 관대한 모양이고 또 저기 관대하면서 또 위가 있다고 그랬어요. 위. 그래서 슬의 한해는 자, 여기서 바로 내려가서 봅시다. 이게 저기